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좀 보시죠. 이 홍춘옥 박사님, 이건 유명하신 분이죠. 저기 경제 박사, 뭐 주식 투자 뭐 그런 거 강의하시고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자, 이분의 블로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도 충격적이라 내용이 의외의 내용이라 잠시 참고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홍 박사님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자산 이제 0.1%면 순자산이 얼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데이터가 35세에서 45세 따로 추렸다라는 거야.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죠. 35세에서 40세. 45세에서 60세는 좀 올라가겠죠. 순자산의 어떤 이 금액이 올라가겠죠. 35세에서 40세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0.1%, 대한민국의 0.1%는 52억, 순자산이 52억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냥 빚이 없으면 돼. 그리고 연소득이 11억. 어마어마하죠. 그죠? 연소득이 11억이면 이건 쉽지 않은 거죠. 0.1%의 삶은. 자, 그런데 상위 1% 되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순자산 16억 정도 있으면 돼요. 16억 4천. 그 다음에 한 2억 6천. 요 정도는, 자, 보세요. 2억 6천 정도면, 부부가 둘이 대기업 다니면서 맞벌이 하면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16억 4천이면 요즘 강북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 정도예요. 그죠? 역세권의 신축 정도. 그게 상위 1%란 얘기야. 자,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위 3%를 보세요. 3%까지만 보면 돼요. 자, 11억의 순자산 상위 11%고, 소득은 1.8억 정도.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대기업 다니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상위 3%야. 자,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 우리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역세권에 11억짜리 아파트면 25평이거든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마곡이잖아요. 자, 마곡. 자, 마곡에 25평 한번 볼까요? 요즘 많이 올랐네. 12억 4천이에요. 아까 상위 3%면 11억 4천이니까 마곡에 25평 12억 4천짜리 살면서 빚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연봉이 한 1억 8천 정도 돼. 뭐 부부가 둘이 벌면 되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3%라는 거야. 자, 이게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죠. 생각보다 3%가 많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3%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3% 정도 된 소득의 사람이 자산과 소득을 가진 사람이 역세권의 25평 아파트에 산다라는 거야.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뭐 역세권에 25평 아파트 산다는 게 뭐 자기 아파트를 가지고 산다는 게 사실 크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역세권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난 대한민국 3%로서 자부심을 갖고 잘 사는 축에 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12억 4천이면 내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소득이 1억 8천이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그게 상위 3%라는 거야. 자, 반면에 여기 이게 맞나 모르겠네. 자, 여기 이제 14억, 이게 14억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아까 16억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도 거의 상위 1%가 되는 거야. 연봉이 한 2억 6천 되고 부부가 둘이 합산으로. 자, 이게 대한민국 상위 1%다. 자, 대한민국 상위 1%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다.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고작 역세권에 25평, 32평, 25평 아파트에 산다는 거야. 대기업 다니면서, 여기 대기업 다니면서. 예. 이 상위 1%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역세권에 25평, 32평 순자산을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졌구나.
대한민국의 상위 1%, 3%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13억 9천, 14억 3천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것은 빚을 많이 내고 산다는 거죠. 좀 바꿔서 해석하면 대한민국 상위 1%가 다 여기서 빚을 안 내고 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빚을 안 낸다고 하면 이렇게 거래가 되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거야. 자, 일단 그게 충격적이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자, 이제 서울의 역세권은, 조금 좋은데, 이런데, 아니면 저기, 은평구에 신축급 아파트 15억에 분양했잖아요. 자, 15억이다. 그리고 조금 준신축 떨어지는 한 10년 내외에는 한 12억이다. 32평 기준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러면 잠깐 볼까요? 우리가 한번,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2022년도에 한 10억에서 11억이야. 2022년도에 10억에서 11억에 신고가 쳤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외곽의 아파트 한번 보자고요. 외곽의 아파트를.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우리가 비교하는 대로 비교하면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2022년도에 얼마였을까? 어디를 비교해야 맞나?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은계 지역의 신축급 아파트 2022년도에 얼마였을까요? 2022년도면 여기네, 그죠? 6억이네. 자, 6억이면 그때 10억이고 6억이면 4억 차이네. 그죠? 4억 차이네. 자, 그러면 지금 차이는 얼마예요? 자, 똑같은 2022년도에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급 아파트는 10억이었어. 수도권 외곽은 6억이었어. 4억 차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은 14억이잖아요. 근데도 6억이야. 재밌죠? 거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그건 14억이 됐고, 여기는 6억이야. 아직도 6억이 아니네. 5억 9천이네. 그죠?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보면 또 검증이 안 되잖아.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인기 있는 아파트인데, 은계에서. 자, 여기는 제가 여기를 비교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서 약간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강남 출퇴근하기 좋고, 그죠? 저기 영등포로 나가기도 좋고, 지하철역도 있고, 들어왔고, 서해선이. 괜찮아요. 그죠? 가격도 괜찮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건 6억 8,500이네. 이건 조금 낫네. 그죠? 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조금 낫네. 6억 8,500. 그럼 7억이라도, 그때와 22년도에 얼마였나 볼까요? 22년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 그죠? 22년도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을 테니까, 그냥 6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4억 차이야. 그때 이것도 4억 차이야. 이건 7억이니까 이것도 한 7억 차이 나네. 그죠? 그게 그거네. 그죠? 저기는 아까 8억 차이, 7억 차이. 계속해서 좀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자, 거기 10억, 14억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100원. 여기를 볼게요. 요즘 여기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죠?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래가 되잖아요. 이 재료가. 자, 22년도에 한번 볼까요? 22년도에 약간 떨어졌을 때, 22년도에 좀 이렇게 비쌌어. 자, 요게 맞겠죠, 요게. 여기는 5억, 잘해야 5억 9천, 6억이라고 할게요. 역시 8억 차이. 그죠?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역세권, 서울의 신축급, 준신축급은 10억에서 14억으로 올랐다. 지방은 지금 안 올랐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갭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서울에 못 사니까 상위 1% 내지 3%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빚을 내면 상위 5%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빚을 내서 사더라도 대한민국의 상위 5%, 6%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죠? 경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여기 전세 가격이 얼마냐고.
전세가 자, 이거 굉장히 외곽이잖아요. 그죠? 수도권으로 봐도 외곽인데, 여기 갱신은 빼고, 갱신은 뭐 의미 없는 거고, 4억이란 말이야. 한 3억 8천 4억이네. 그죠? 그냥 4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6억짜리인데, 6억 5천인데, 4억이야, 전세가. 그러면 4억 5천, 뭐 5억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지금 뭐 전세 물량이 자꾸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럼 5억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가 예전에는 5% 6%였어. 금리가 폭등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3.8%. 자, 앞으로는 한 3.2%까지 떨어질 수 있어. 또는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갭은 커. 서울과 수도권과의 갭은 커. 예, 그래서 거래가 될 수 있다. 아직은 싸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데 볼게요. 다른 데. 못 가면 못 가.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긴 좀 비싸거든요. 여기 시흥 능곡역 여기 신안산선 들어오고 전세 3억이네. 4억이네. 자, 그리고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는 한 7억 정도. 그죠? 여기도 역시 한 7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22년도에 얼마였을까요? 여기는 22년도에 한참 가격 떨어졌을 때 여기 좀 봐야 되겠네, 그죠? 자, 이때도 7억이네, 그죠? 안 올랐다라는 거지, 그죠? 이건 안 올랐죠. 안 올란 거야, 안 오른 거야. 잠깐 떨어졌다가 22년도 가격을 회복한 거야, 안 오른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 서울 수도권의 가격은 안 올랐다. 서울의 가격은 엄청 올랐다. 그럼 수도권도 전세 물량이 모자르고 금리가 떨어지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러나 과거와 같이 강한 매수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 이제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 갭 투자도 내가 안 되는 거지. 내 자식의 이름으로 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사는 투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반기에 가면.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금리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급이 모자라는 것을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는 없잖아. 4기 신도시를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집을 안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야.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 이렇다. 서울과 수도권의 갭이 너무 크다. 라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서울은 어차피 신축급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죠? 준신축, 신축급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건 통계로 나와 있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공급이 모자르고, 그런데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가서 신축급, 준신축급을 에서 전세를 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싸니까. 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 때문에 아직은 매수세가 강하게 외곽에서 번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서는 이미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수도권도.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청라도 인기 지역이잖아요. 수도권에서는. 자, 여기 한번 보죠. 그냥 몇 군데 그냥 찍어 볼게요. 어디를 찍어봐야 되나?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청라 센트럴 에리네들. 여기 뭐 입지가 좋아 보이죠? 여기 상권도 있고. 자, 35평이 비싸죠. 여기는 7억 4천. 자, 여기는 거래가 많이 됐죠. 그죠? 인기 지역이니까. 인기 아파트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인기 지역에서 거래가 늘고 있더라. 자, 5월달에 늘었잖아요. 계속 되고 있잖아. 많이 낸 거예요. 자, 전세는 한 3억 6천 정도. 아직은 이제 전세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전세 가격도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4억 5천 뭐 그렇게 가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풍경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요것도 거래 많이 됐네. 요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네. 그죠? 6억 9천, 6억 9천, 7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도권의 정주 여건이 좋은데 6억대 아파트에서 7억대 아파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왜?
수도권과 서울과 너무 갭이 크니까.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또 문제냐면, 만약에 여기에 물량은 없겠지만 여기에 분양을 한다. 여기 뭐 분양할 물량도 없지만 이 인근 지역에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 분양가 상한제로 들어가면 상한제로 적용된 분양가가 좀 싸긴 하잖아요. 근데 받을 수가 없어. 뭐 대장지구니 뭐 계양지구니 거기도 받을 수도 없고 물량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만약 분양을 해도 이 가격 이상으로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여기 계양지구인가 대장지구 같은 데는 분양가가 싸잖아요. 자, 이거 하나밖에 없네. 사전청약 해가지고 사전청약은 뭐 이건 뭐 좀 그렇고, 왜냐면 가격이 올라갔을 거니까. 자, 여기 있네. 여기 24평이 5억에 분양했어요. 5억에.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5억 2천, 5억 3천, 그렇게 되겠죠? 결국 싸질 않아요. 그러면 32평이면 얼마겠어요? 최소한 뭐 6억 5천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6억 5천이면 분양 받기도 어려워, 이거 뭐 몇 대 몇이었나? 이거 나왔네. 분양가는 저거 안 나왔네. 경쟁률은 안 나왔는데 뭐 몇십 대 1이다. 여기 25평, 5억 2천. 그죠? 이거는 뭐 이것저것 하면 5억 4천. 분양받기 어렵겠죠. 자, 어려워요. 어렵다. 자, 분양가도 현재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데 분양받기 어렵다. 그러면 뭐 사람들은 기존의 신축급, 준신축급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흐름이 또 그런 층이 6억대 아파트 수요층이 굉장히 또 두껍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 서울에서 전세난이 벌어져. 그죠? 전세가 얼마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서울의 전세 가격을 우리가 봐야 돼. 거기까지 한번 보죠. 자, 아까 봤던데. 자, 여기 이거로 볼까요? 자, 전세가 한 6억 정도야. 6억에서 7억 정도. 한 7억이라고 할게요. 제 전세가 한 7억이야.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네. 그죠? 한 8억, 9억대. 그러면 이제, 야, 안 되겠다. 그죠? 집 사러 가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7억 가지고는 내가 한 3억은 융자를 내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서 한 1억에서 2억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네. 나가자. 그죠?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월세를 살고 집을 사는 거야. 외곽에다가. 집을 사고 내가 월세를 사는 거야. 집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가 많다. 25평 얼마인가 볼까요? 자, 한 7억이에요. 지금 32평. 그나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 비율로 보면 전세가율이.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서울에서 버티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대출 내서 이제 이자 내면 되니까. 자, 그러나, 자, 사실 볼까요? 이거 난 5억이네. 5억 5천. 5억 5천이에요. 5억 5천. 25평이. 자, 5억 5천도, 뭐 내가, 수도권 가서 6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2억 대출 받아야 돼. 3억 대출 받아야 돼. 야, 그거 피곤한데? 그냥 여기 전세 살자. 그죠? 여기서 이제 이자 내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6억 5천으로. 한 1억이 올라가네. 그리고 자꾸 저쪽에서 집값이 올라가네.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에 집을 사자. 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월세를 살자.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언제? 연말로 갈수록 일어날 수 있다. 자, 그게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갭 줄이기. 자, 그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나마 예전만 못한 게 예전은 갭 투자가 많았는데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갭 투자들도 다 변칙적으로 하고 있다. 자기 친척, 부양가족 그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그것도 방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야.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사면 그 실익이 별로 없어요. 취득세 내야죠. 중과세 내봤죠.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데 자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는 이거는 할 수가 있거든. 불법이긴 하지만.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외부의 집값이 올라가면. 그런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 서울의 아파트의 흐름은 연말로 갈수록 어떤 갭 줄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까지 잘때갑TV의 명성 PD, 한 PD였습니다.